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어저께 1박 2일로 캠핑을 갔다가 오늘은 되게 늦게 와갖고 좀 전에 와가지고 주식 방송 하나 올리고 이제 부동산 방송 하나 올립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매매 수급지수라고 있잖아요. 또는 뭐 매수자, 매도자 동향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특히 강남권의 동남권이죠.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해서 시장이 조만간에 급전직할 수도 있겠다. 과거 2021년도, 22년도에 나타났던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자, 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L차트 5,000개 단지로 지수를 만들어서 시가총액의 서울 같은 경우는 87%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여기서 주봉이 있어요. 주봉, 최주봉 있죠. 왜냐하면 매매 수급지수 요거는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 사장님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가지고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KB나 부동산원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실거래가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왜?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특히 부동산원과 KB의 매매 수급 지수 또는 매매 거래 동향 요거는 설문조사거든요. 부동산 그 사장님들이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뢰도가 높아요.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빨라요. 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저의 거래 집계는 보름 전 열흘 전께 지금 집계가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 주의 거를 즉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라요. 특히 그런 거는 동양 지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더 잘한다. 자, 여기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누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주봉이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서울시 R자 붙은 거 리얼 인덱스를 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지수의 변곡점을 찾을 때는 실질지수, 즉 CPI를 반영한 실질지수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월봉에다가 넣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비교 차트를 누를게요. 비교 차트 누르면 여기 되게 차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요게 2005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실질 지수입니다. 자, 이거는 로그 산술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A라고 누르면 됩니다. A, 키보드 A를 누르면 딱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진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좀 크게 그래프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부분을 좀 볼 거니까 2018년부터로 할게요. 2018년부터 이렇게. 자, 이 로그 차트입니다. 자, 이거 산술 차트, 로그 차트 그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에 뭐를 넣을 거냐면 여기에 일단 이건 서울 전체 지수잖아요. 25개고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 100개 단지로 만든 스타 지수라고 있어요. 여기 스타 지수를 이렇게 딱 넣겠습니다. 자, 여기 스타 지수입니다. 고점을 훨씬 넘었어요. 물론 이게 저 원래 훨씬 높은데 요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끌어내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빠진 게 뭐겠어요? 노도강에 제일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빠진 거 영끌 인덱스 있죠. 자, 영끌 인덱스를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파란색입니다. 영끌 인덱스가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요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5억 빠졌으면 지금 1억도 못 올랐어요. 실질지수로 치면. 왜냐면 5년 동안 이자를 또 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물가를 반영을 해도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서 서울 거를 빼버릴게요. 서울을 빼겠습니다. 자, 여기서 C 이렇게 하면은 서울 거 빠지고 요렇게 뺄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심플하죠? 자,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게 그 동남권이잖아요. 강남 3구, 한강벨트.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여기 강남 3구가 대부분이고 마레프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 구마다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에는 28만 세대예요.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요. 여기에 KB에서는요, 그걸 매수자, 매도자 동향이라고 그래요. 요걸 넣을게요. 강남 11개구만 넣을게요. 단점은 강남은 강북이냐 강남이냐 해갖고 두 가지 지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부동산원은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뭐 이렇게 5개로 세분해서 나옵니다. 즉 KB 요걸로 일단 요걸 넣고 할게요. 요거 넣고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동남권 이렇게 넣을게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걸 체크해야 돼요. 지표를 체크하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조금 올릴까? 요걸 좀 올릴게요. 요 정도로 올릴게요. 그다음에 얘도 좀 올릴게요. 요렇게 요 정도 올릴게요. 자, 빨간색은 KB 매수자 매도자 동향이고요. 11개구입니다. 강남 11개구. 단점은 여기에 금강구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동남권 그다음에 서남권 이렇게 구분해야지 되는데 강남구랑
구로구랑 같이 껴 있으니까 이 서울 KB 지수는 조금 뭐랄까 좀 반영이 좀 그래요. 자, 그런데 분홍색은 그 부동산원인데 매매 수급 지수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매수 매도자 동향, 또 여기는 매매 수급 지수 동남권입니다. 요게 요 분홍색이 진동폭은 적지만 방향을 빨리 알려줘요. 왜냐면 얘는 강남 3구, 강남 4구만 있으니까. 근데 빨간색에는 아니 금강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스케일을 넣을게요. 요 수치를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까만 건 넣을게요. 이렇게 넣을게요. 그냥 봅시다. 즉 KB를 기준으로 피크를 쳤을 때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만든 거예요. 구분을 하려고.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은 점점 올라가요. 영끌 인덱스도 올라가요. 그 대신 빨간색 보면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뭘 볼 수 있냐면요. 요거예요. 이렇게 이게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아마 100을 깨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KB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낮아지죠. 즉 지수는 상승하는데 보조지표가 낮아지는 거, 서로 방향이 반대로 가죠. 예를 들어서 본지표도 올라가고 보조지표도 올라가면 이건 진짜 강세장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점차 힘을 잃어. 그렇다고 막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 얘가 힘이 딸린다는 얘기야.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울 때 바로 앞에 배우는 게 수열 배우죠. 수열의 극한, 리미트 무한대, 델타 X, 델타 Y 뭐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렴과 발산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예요. 컨버전스 함께 가는 거, 다이버전스 두 개로 나눠서 가는 거,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자, 얘는 위로 가는데 얘는 밑으로 가요. 이게 보통 세 번째 되잖아요. 세 번째 되고 나서 꺾이면 얘가 급락을 해요. 그게 언제 할 수 있냐면 2021년도 볼게요. 얘가 21년도 상투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보세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고점이 자꾸 이 두 지수 둘 다 낮아지죠. 특히 세 번째죠. 세 번째. 요 세 번째 낮아졌을 때 요때 폭락이 와요. 요때. 이렇게. 강남구 놓은 거 다 의미 없이 다 똑같이 빠졌어요. 자, 그게 조만간에 나타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드라이브도 걸고 하락을 유도하려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전세 수급 지수를 한번 볼게요. 동남권의 부동산원의 전세 수급 지수를 딱 보면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도까지 빠지죠. 즉 동남권 강남 3구의 매매 수급 지수도 즉 물량보다 그러니까 매수자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도 마찬가지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더 많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급하게 5월 9일날 전에 팔아야 되니까 물량을 막 내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트윗하기 전에 이미 분위기가 한 달 전부터 있었어. 야, 이거 그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그 유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자꾸 여기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될 수도 있다고, 좀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미리 꺾인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특히 노도강 같은 데의 영끌 인덱스는 그래도 얘는 기울기가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죠. 올라가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 물론 낮지만. 근데 빨간색은 까만색에 비해서 기울기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이게 뭔가 힘이 떨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1데이터를 갖고 주봉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다이버전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고점이 높아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졌을 때 세 번째,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낮아지고 얘는 높아진다고, 얘는 낮아지는데 얘는 높아진다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끄집어내린다니까.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쪽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까만색을 기준으로는요 거의 쌍봉이 된다고. 살짝 넘었어요. 살짝. 일본 동경에 1987년과 90년에 있었던 쌍봉 있잖아요. 그게 거의 지금 나타나려고 그래요. 특히 일본이 3.27 융자 총량 규제 그 이후에 7개월 후에 상투를 쳤거든요. 10월 달에 3월 달과 10월 달. 우리가 6.27 대책의 대출 총량 관리였잖아요. 그로부터 일본처럼 7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그게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꺾이려고 그래요. 이게 데이터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월간 데이터는 월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데이터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월 평균은 못 올라가고, 특히 월 고점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즘에 앞으로 신고가 나오겠어요? 신고가 나오기 힘들겠죠. 어떻게든지 싸게, 좀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자, 오늘의 제목. 자, 강남 3구의 매매수급 지수, 정확히는 동남권입니다. 강동구까지 포함해야죠. 다이버전스가 출현해서 조만간에 급락의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겠다. 22년 같은 그런 급락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자, 한번 과연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자, 여러분들 손 내키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기면 제가 아이패드, 그 맞힌 사람한테 아이패드 전부 아이패드 24인치 출시되면 그거 진짜 제 돈으로 사갖고 다 보내드릴게요. 전제 조건은 아이패드 24인치가 출시가 돼야지 보내드립니다. 자, 맞힌 사람들은 밑에 주소 써주시고요. 자, 1번 꺾인다. 2번 그 다이버전시고 무슨 전시고 그냥 마냥 올라간다. 무지성으로 올라간다. 이런 내키 하지 말자. 3번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